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알려드리지 못한 세컨 서드 정보에 관해서 번외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업로드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민성에서 세컨 서드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더라고요. 홍수 피해 지역 복구 업종과 외곽 지역에 대한 주소가 4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영상 마지막에 업로드를 같이 해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 이어지는 세컨 비자 정보 번외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비자를 받기 위해선 첫 워홀 비자 기간 1년 중에 3개월을 채워야 하고, 서드 비자를 받기 위해선 세컨 비자 기간 1년 중에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드 비자까지 가려면 2년의 워홀 기간 중에 총 9개월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직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3개월과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자세히 보자면, 세컨 3개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3달에 해당하는 최소 88일의 기간을 뜻하고요. 서드 6개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6개의 달에 해당하는 최소 179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컨 또는 서드 비자의 일수는 한 고용주와 함께할 필요 없이 이곳 저곳에서 일수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고요. 한 시기에 3개월이나 혹은 6개월을 쭉 이어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1개월 하고 놀다가 1개월 하고 또 놀다가 1개월,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3개월 혹은 6개월을 채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증명할 페이슬립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필요한 일수의 3개월, 6개월의 기간을 더 오버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퍼스트 워홀에서 세컨 워홀로 넘어가면 다시 새로운 비자가 되기 때문에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 금지에 대한 조항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워홀에서 일했던 고용주와 다시 6개월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업 최대 4개월에 대한 조항 역시 초기화됩니다. 서드 역시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워홀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하는 브리징이 처리되는 동안에 수행하는 특정 작업 일수는 후속의 서드 비자를 받을 때 일수에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워홀 88일을 채우고 세컨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세컨 비자가 승인나기까지 심사기간이 브리징 비자가 될 겁니다. 그 브리징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 10일간 농장이나 혹은 다른 특정 직업군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10일이 나중에 서드 비자 일수에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컨 비자 기간 중에 169일만 일을 하면 그 브리징에 일했던 10일간의 일수와 합쳐서 총 179일이 되는 거죠. 브리징이 처리되는 동안 비자 컨디션은 전에 있는 비자 컨디션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워홀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꾸게 되면 그 사이 심사를 하는 브리징 비자의 컨디션은 워홀 컨디션을 따라가고, 학생 비자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학생 비자 컨디션을 따라가게 됩니다. 같은 경우로 학생 비자에서 TSS 비자로 바뀌게 되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브리징 기간 동안 비자 컨디션은 학생 비자를 따라가게 되고, TSS 비자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TSS 비자 컨디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컨과 서드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철수는 1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88일 동안 빅토리아 시골의 한 건설회사에서 주 38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상씩 풀타임 워커로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주말간의 기간도 88일에 포함이 됩니다. 전일제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미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포도밭에서 덩굴을 관리하고 포도를 따기 위해 주에 2일만 일을 했습니다. 덩굴을 관리하고 포도를 따는 작업은 세컨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고 합법적인 급여도 받았습니다. 작업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요. 하지만 주 2일만 일을 했기 때문에 3개월, 그러니까 총 88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미는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전일제 개념인 토, 일요일도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는 페이슬립을 주 단위로밖에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주 2일 일해도 페이슬립이 주 단위로 나오니까 급여만 어느 정도 높으면 이민성에서 알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혹시 하루 단위로 페이슬립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풀타임 정직원 잡으러 일할 경우 유급 휴가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 연차, 병가 모두 근무일수로 포함할 수 있고요. 캐주얼 잡일 경우에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일수 포함이 안 됩니다.
악천후 또는 날씨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에 역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세컨, 서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영상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컨, 서드 비자에 대해서 추가된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2022년 7월 1일 이후로 홍수 피해 지역 복구 작업으로도 세컨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업 다음으로 이번에 추가된 홍수 피해 지역 복구 작업은 산불 피해 복구 작업과 마찬가지인 자연재해 복구 작업이죠. 앞으로도 사이클론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작업들은 모두 세컨 일수에 포함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 홍수 피해 직업 복구 작업은 거의 모든 직업군에 해당하는 서비스, 토지, 수로, 재산 또는 기반 시설의 복원 또는 복원과 관련된 청소, 건설 또는 기타 작업에 해당될 거고요. 산불 피해 복구 작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경우에도 세컨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역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URL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관광 및 서비스업에도 4곳의 지역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퀸즐랜드의 4406, 4416, 4498, 그리고 타즈메니아의 7215 이렇게 4곳의 지역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이곳에서 일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일을 하게 되면 세컨 및 서드 비자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